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1년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오세요. 1번 동일한 형태의 원자로 A, B가 있다. A는 50%, B는 100% 출력으로 운전하다가 동시에 정지가 되었다. 정지 후 노심에서 생성이 되는 제논 135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원자로 운전 중 생성되는 제논 135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먼저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되면서 제논 135가 됩니다. 그리고 제논 135가 세슘 135로 붕괴가 되는데요.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이랑 방사 붕괴로 소멸이 되면서 생성이 되고 정지 후에는 중성자 포획이 없으니까 방사 붕괴로만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를 하게 되면은요,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 붕괴율, 제논 135의 생성률이 되겠죠. 요거랑 제논 135의 방사 붕괴율 비교했을 때 요게 더 크다. 즉 생성률이 많아지면은 제논 145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증가하다가 정지 후 10시간이 되면은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는 아이오다인 135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제논 135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제논 145의 생성은 원자로 출력에 따른 중성자의 비례를 하고 아이오다인 135의 생성량이 많을수록 그 방사 붕괴 핵종인 제논 135의 첨두값이 커지고 첨두값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요 A랑 B 중에는 고출력인, 요건 100% 더 크죠? 고출력인 B가 첨두값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소요 시간도 더 깁니다. 따라서 1번 제논 농도의 첨두값은 B가 크고 각각의 첨두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짧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버클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버클링은 중성자 속의 공간 분포 공유를 의미하고요. 원자로 크기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버클링이 작으면 원자로가 크다는 뜻이고 원자로가 크면 중성자 누설이 작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통형이랑 구형의 기하학적 버클링은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요거는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은 기하학적 버클링이 물질 버클링보다 크면은 초인계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버클링이 물질 버클링보다 크다. 요거는 기하학적 버클링이 크다는 거는 원자로 모양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버클링, 핵물질로 인한 인계 예상치 요거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자로가 작을수록 누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하학적 버클링이 물질 버클링보다 크다. 요거는 미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은 초인계가 아니라 미인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중성자 탄성 산란에서 표적핵의 질량수와 평균 대수 에너지 감소의 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탄성 산란은 가벼운 원소와 충돌 시 발생을 하고 감속작용을 하게 되고요. 비탄성 산란은 고에너지 중성자가 무거운 원자와 충돌 시 발생을 하며 원자를 역이시킵니다. 탄성 산란은 표적핵의 질량수가 잘 됩니다. 즉 감속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표적핵의 질량수가 작을수록 에너지 감소의 수가 큰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죠. 3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가학 경수로에서 제어봉 제어값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어봉 제어값 다른 말로 하면은 제어봉 반응도인데요. 요거는 제어봉에 의한 중성자 흡수율을 의미합니다. 1번 붕산 농도의 증가, 3번 핵연료의 사마리움 149의 증가. 요 두 개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제어봉하고 중성자 흡수를 두 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어봉에 의한 중성자 흡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랑 3번은 아니고요. 2번 감속재 온도의 증가. 감속재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핵 분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중성자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어봉 반응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인접한 곳에 다른 제어봉 삽입. 요거는 그림자 효과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를 좀 더 알아보면은 제어봉이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중성자 속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중성자 속이 클수록 제어봉 반응도가 크기 때문에
제어봉끼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어봉 반응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삽입하면은 중성자 속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효과를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5번 어떤 균질로를 구성하는 물질의 거시적 흡수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 원자로의 열 중성자 이용률은 증백의소는 암기사항이죠. 증백의소 인자 중에서 열 중성자 이용률 계산식을 보면은 열 중성자 이용률 F는 핵연료에 흡수된 열 중성자 나누기 전체 흡수된 열 중성자. 따라서 핵연료에 흡수된 열 중성자는 여기 있죠. 0.412. 그다음에 전체 흡수된 거는 요거 3개 전부 다 더해줘야겠죠. 그걸로 나눠주면은 0.9157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핵분열로 반출되는 직발 중성자와 지발 중성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발 중성자의 생성 원리는 직발 중성자와 다르다. 지발 중성자는 핵 분열 시 발생을 하고요. 지발 중성자는 핵 분열 파편의 붕괴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다르죠. 지발 중성자의 평균 에너지는 직발 중성자와 같다. 지발 중성자의 평균 에너지는 500케브고요. 직발 중성자는 200맴으로 두 개가 다릅니다. 4번 지발 중성자 분율이 작을수록 원자로 제어에 유리하다. 지발 중성자가 원자로 제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분율이 커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요거 틀렸죠? 요것도 틀렸고요.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발 중성자 분율 베타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순으로 큽니다. 7번 중성자 확산 방정식에 사용이 되는 픽스로가 잘 적용되는 영역은 그 픽스로는 이상 기체에서 중성자 속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법칙인데요. 중성자 흡수 생성 등이 없는 곳에서 잘 적용이 됩니다. 보기에서는 3번 중성자가 등방성 산란을 하는 곳, 요곳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 픽스로보다 중요한 게 중성자 확산 방정식인데요. 여기 식이 다음과 같은데 요 앞에 맨 앞에 항은 시간에 따른 중성자 속 변화율, 요 두 번째 D가 들어가는 항은 누설, 그 다음에 다음은 흡수 단면적, S는 중성자 선원, 요거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각 항의 단위는 중성자 반응률, 샤퍼 세제곱 센티미터 세크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수소 1H1은 양성자만 있고요. 중수소 1H2는 양성자가 1개, 중성자가 1개, 따라서 질량수가 2인 중양자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 중수소의 원자 핵을 중양자라 한다. 3번 중양자의 질량수는 2이다. 요거는 맞겠죠.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죠. 따라서 중수소는 중성자의 약 2배가 됐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수소의 핵 외의 전자는 2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수소는 양성자가 1개죠. 따라서 핵의 전자는 1개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9번 양자수와 중성자수가 모두 마법수인 핵종이 아닌 것은 마법수는 암기사항입니다. 28, 20, 28, 50, 82, 126 이렇게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 요거는 20, 요거는 82 전부 다 마법수네요. 그리고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자수 빼주면 되죠. 요거 2, 20,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6, 요거 전부 다 마법수네요. 따라서 1번, 2번, 4번 요거는 마법수인 핵종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는 90 빼기 40, 50 요거는 마법수잖아요. 하지만 양성자가 40이기 때문에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무한중백의소를 구성하는 4인자 중 분산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은 중백의소 K는 엡실론 P, F, 에타죠. 이 중에서 열 중성자 이용률 앞에서 봤죠? F는 핵연료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 나누기 전체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산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전체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열 중성자 이용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엡실론은 속분열 인자 감속제 관련이고요. P는 공명 이탈률, 균질로냐 비균질로냐, F는 열 중성자 인자, 중성자 흡수와 관련된 거, 에타는 재생계수, 핵연료랑 관련된 인자입니다. 앞에 글자만 따서 속광열제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